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경기 진단 및 조치에 대한 실망감으로 하락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66% 내렸습니다. 유럽 주요 증시는 그리스의 새 내각 신임안이 통과된 데 따른 기대감과 부도 위기에 대한 불안감이 교차되면서 종일 눈치 보기 장세를 연출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증시가 각각 0.04%, 0.15% 내렸고 독일 증시는 0.1% 올랐습니다. 우리나라가 5년 만에 처음으로 동해 대륙붕에서 석유 개발을 위한 시추공을 뚫습니다. 현재 생산 중인 동해 각스전에 이어 두 번째 대륙붕 개발에 성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한도를 축소하고 변동금리 대출의 충당금 적립률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다음 주 초 발표될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대박 예감 3부 시작합니다. 감사히 마감한 뉴욕 증시와 전일 우리장 분석을 해보고 오늘장 꼼꼼한 실전 투자 전략 짜드리는 시간이죠. 오늘의 대박 전략 역시 김성남 대표, 정태근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자, 기관이 사흘째 순매수를 해주면서 어제 코스피 지수가 다시 한번 상승을 이어갔습니다. 2060선을 회복했는데요.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는 20일 이동평균선이 회복되는지에 대한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어제 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사고 팔았던 종목부터 정리를 해보죠. 먼저 코스피 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자,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했던 종목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인은 LG화학을 가장 많이 매수했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중공업, 삼성전자, 그리고 기아차, 현대중공업 이런 순서대로 일단은 매수하는 형태를 보였고요. 반면에 기관은 고려아연, 포스코, 삼성테크윈, 하이닉스, 신한지주 순서대로 매수하는 형태를 보였습니다. 자, 매도한 종목들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외국인은 LG전자를 가장 많이 매도를 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 포스코, 세 번째 KB금융, 그리고 삼성테크윈, 호남석유 순서대로 매도를 하는 형태를 보여서 일단은 기관이 매수했던 종목들의 매도가 좀 나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관이 매도한 종목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은행이 어제 그 정부에서 대규모 매물이 출회될 것이다라는 루머가 돌면서 낙폭이 상당히 컸었지요. 자, 일단은 그런 부분과 기관의 매물이 쏟아졌던 부분들이 같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은행에 대해서 기관이 900억 이상 매도를 하는 형태가 나왔고, 두 번째는 동국제강, OCI, 삼성 SDI, 현대차에 대해서 매도하는 형태를 보였습니다. 예, 어제 외국인과 기관이 코스피 시장에서 관심을 보였던 종목들 정리를 해봤고요. 이번에는 코스닥 쪽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이틀째 상승을 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이 샀던 종목들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 이슈가 됐던 것들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일단 수급 상황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금액 기준으로 외국인 순매수 종목들을 한번 살펴본다면 먼저 젠백스, AP시스템, 서울반도체, 성우하이텍, 네오위즈 게임즈 순으로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기관 쪽은 성강밴드, CJ오쇼핑, SK컴즈, SFA, 포스코 캠텍 순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시장 특징적인 부분도 좀 한번 살펴본다면 코스피 시장과 마찬가지로 코스닥 시장도 그리스 우려가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에 나서면서 시장을 좀 이끌어 주었고요. 그래서 0.91% 상승한 463.77포인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징 업종과 그 특징 종목을 한번 살펴본다면 마찬가지로 코스닥 쪽에서도 IT 부품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어떤 코스피 쪽의 IT 업종과 마찬가지로 하반기에는 턴어라운드가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으로 유진테크 그리고 PSK 같은 IT 부품주들이 강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특징 종목은 LTS가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에 아몰레드 셀 실링 장비를 독점 공급한다는 소식에 또 상한가에 마감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오늘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칠 만한 글로벌 증시 마감 소식과 함께 이슈들 체크를 하겠습니다. 그리스 문제가 완전히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럽 증시는 혼조세를 보였고요. 또 FOMC 회의 결과 이후로 벤버네키 연준 의장의 발언에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했었습니다. 미국 증시는 하락을 했는데요.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정태근 전문가님. 네. 예. 일단 결론적으로 그 마감 시장을
시장을 정리를 해준다면 일단은 방향성을 잡지 못하는 모습이었다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특히나 유럽 증시 같은 경우는 상승과 하락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전일 급등에 의한 부담감 그리고 마찬가지로 FOMC 회의 결과를 좀 지켜보는 모습이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럽 증시 같은 경우 조금 소폭 하락 출발을 했습니다. 전일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일 그리스 신임 내각에 대한 가결 소식으로 급등을 했었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조정 흐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적에 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필립스의 실적 부진 우려 부분이 조금 시장에 부담이 됐었고요.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FOMC를 앞두고 시장은 조금 방향성을 잡지 못하는 모습이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립스에 대한 실적을 간단하게 언급하고 연결해서 말씀드린다면 예. 대형 가전업체인 필립스의 올 2분기 전등, 조명 부분 매출이 급격하게 부진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매출 증가율이 한 자릿수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으로 인해서 조금 여기와 관련된 업종 그리고 필립스가 좀 약세를 보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상승과 하락을 계속해서 반복하던 유럽 증시 같은 경우에 결국 약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스에 대한 전일 그리스에 대한 호재성 소식이 있었지만 또 한 번 불확실성이 제기가 되면서 좀 시장이 부담으로 작용을 했었고요. 그리고 FOMC를 확인하자는 심리가 시장을 지배하면서 방향성을 잡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장뿐만 아니라 업종별로도 조금 엇갈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독일 증시에서는 원자재주가 상승했지만 금융주가 또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그리고 프랑스 증시에서는 호텔, 자동차, 유통주가 상승을 했지만 건설, 기계주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유럽 증시는 방향성 잡지 못하면서 쉬어가는 흐름이라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를 또 다시 한번 미국 증시를 연결해서 한번 살펴본다면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로 소폭 하락 출발했습니다. 전일 급등에 대한 부담감, 나스닥 같은 게 2% 가까이 올랐죠. 그래서 전일 급등에 대한 부담감이 작용을 했고요. 그리고 FOMC를 확인하고 가자는 심리가 좀 시장을 지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회의 결과를 조금 확인을 하자는 심리가 계속해서 지배를 하면서 상승과 하락을 계속 오하던 미국 증시가 FOMC 결과가 나오면서 거기에 대한 실망감이 시장에 반영이 되면서 낙폭을 좀 확대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예. 하지만 그 80포인트 정도 약보합권에서 마감했기 때문에 큰 하락은 아니었다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영향이 장 후반에 나왔기 때문에 이런 영향이 오늘 저녁 미국 증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조금 염두에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FOMC 결과가 나왔는데 3차 양적 완화 같은 시장이 기대했던 추가 부양책이 나오지 않았던 부분이 조금 시장을 하락 전환시키는 원인이었다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언급을 했듯이 FOMC 결과 내용을 조금 화면을 보면서 조금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보신다면 결론적으로 제로 금리는 계속해서 유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11월부터 진행해온 6천억 달러 규모의 자산을 매입하는 2차 양적 완화를 예정대로 6월에 종료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기준금리인 연방기금금리를 0에서 0.25% 동결했고요. 그래서 장기간 이례적인 저금리 기조 유지하는 것이 정당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표현도 계속해서 유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기 도래하는 모기지 증권 수익을 계속 채권 매입에 재투자를 지속하면서 경기 부양 기조를 계속 이어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경기와 관련해서는 4월 회의 이후에 경기 회복세를 예상했었는데 다소 경기 회복세가 느려지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노동시장이 생각했던 것보다 취약해졌다는 것을 조금 우려스럽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만 경기 회복 속도가 좀 늦춰진 부분은 원자재 가격 상승 그리고 일본 지진 영향 등으로 일시적인 요인으로 보인다고 판단했고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회복세가 다시 가속화가 되면서 실업률도 점진적으로 하락할 것이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에 좀 관한 부분을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린다면 최근 근원 물가가 계속 상승을 하고 있지만 원인이었던 원자재, 에너지 가격 상승 효과 소멸로 인플레이션은 현 수준 진정되거나 더 낮아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올해 미국 GDP 증가율 전망치는 3.1에서 3.3%에서 좀 하향된 2.7에서 2.9%로 조정을 했고요. 그리고 내년 전망치도 3.5에서 4.2% 정도 예상이 됐었는데 이 부분도 3.3에서 3.7%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FOMC 결과 좀 전에 제가 방금 언급을 해드렸듯이 인플레이션에 관한 문제 그리고 경기 회복세는 하반기 쪽으로는 개선이 될 것이 예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양적 완화 기준을 계속 유지하되 시장이 기대했던 3차 양적 완화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뭐 어떤 추가 양세 완화에 대한 조치는 없었다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자, 미국과 유럽 증시 마감 봤고요. 자, 이번에는 어제 마감됐던 국내와 아시아 증시 쪽 살펴보겠습니다. 아시아 증시도 대체로 상승세를 보였는데 일본 증시가 꽤 많이 올랐어요? 네, 맞습니다. 1.79%나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9,629포인트로 마감을 했는데요. 이것이 일단 4일째 상승 마감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일본 증시 같은 경우에 차트를 봐도 나름대로 상승세가 상당히 좋은 흐름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 업종별로는 전기, 가스업을 제외하고는 전 업종이 상승을 했던 부분들이 볼 수 있었습니다. 종목별로도 특히나 자동차주들이 좀 강세를 보였던 부분이 있는데요. 업계 생산 정상화 소식에 힘을 냈습니다. 토요타 자동차와 닛산 자동차들이 각각 1% 이상씩 올랐고 혼다 역시 1.6% 강세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특징적으로 소니가 지금 상당히 좋지 못했던 흐름들이 어제 같은 경우는 4%의 오름세가 나타냈는데요. 영국의 10대 소년이 비디오 게임 네트워크 해킹 용의자로 체포됐다는 소식이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다고 합니다. 자, 중국 증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증시는 이 해외 호재와 또 내부 악재 사이에서 소폭 상승 마감하는 정도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0.11% 상승한 2,775포인트 정도로 마감을 했는데요. 이 그리스 훈풍의 어떤 호재, 그러나 내부의 어떤 긴축 우려감, 이러한 부분들이 좀 엇갈리면서 소폭 상승하는 정도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대만은 이 글로벌 호재에 역시나 0.27% 상승한 8,621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 홍콩은 대부분의 상승폭을 반납을 하고 0.04% 오른 21,859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국내 증시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어제 갭상승이 상당히 좀 나오다 보니까 사실 따로 어제 하루만 가지고 좀 수익을 내시는 분들이 좀 어렵진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어쨌건 일단은 그래도 연속적인 반등이 나와줬다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고 단기적인 추세선을 좀 돌파한 부분들도 나름대로 긍정적이라고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0.77% 오른 2,063포인트 정도로 마감을 했는데요. 한 가지 좀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외국인이 재차 다시 현물에서 매도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부분들은 조금은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업종별로 기관이 전기, 전자, 그리고 철강, 화학, 자동차주를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면서 기존의 주도주들이 일단은 지수를 끌어내는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하락하는 은행과 금융, 전기가스, 운수창고 쪽은 하락을 했습니다만 그 외의 업종들은 대부분 상승하는 흐름들이 좀 나왔습니다. 좀 특징적으로 살펴볼 것은 수산주들이 일본이 어획한 수산물 가격이 기존 어획 가격보다 반값 수준으로 하락하는 그러한 부분으로 국내 업체들의 반사이익 효과가 좀 부각이 되면서 동원수산, 사조, 오양, 한성기업주들이 좀 관련주로 강세를 보였고요. LG화학이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2.7% 이틀째 강세를 보였습니다. SK케미칼이 화학과 제약 부분을 간 분사 추진설이 전해지면서 3% 넘는 상승세를 보였고요. LG패션도 실적 성장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에 5.7%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LS산전도 3% 넘는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2분기 영업이익이 전분기 대비해서 50% 넘는 증가세를 보일 것이다라는 전망이 힘을 얻는데 도움이 됐습니다. 금호산업이 어제 상한가에 들어갔었죠. 이 부분이 고속사업부 매각 보도 소식이 전해지면서 사업부 매각으로 재무구조 개선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상한가에 들어갔던 흐름입니다. 이 기업은행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부의 대규모 루머 매물이 쏟아질 것이다라는 그러한 루머로 인해서 일단은 급락을 했는데 정부 쪽에서는 그러한 계획이 없다라는 소식을 내놨습니다. 자, 코스닥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0.9%가량 상승을 한 463.77포인트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은 개인이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쌍끌이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업종별로는 종이, 비금속, 그리고 통신장비, 기계, 반도체, 화학 대부분의 업종들이 오름세를 올랐고요. 그중에서도 농업 관련주가 이 대통령이 전일 농업이 산업의 중심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는 부분으로 인해서 카프로, 동부하이텍, 효성OMB, 조비 같은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고요. 대선주들 역시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손학규 관련 테마 국보 디자인이 상한가에 들어갔고요. 한세S24 홀딩스 같은 경우도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박근혜 테마주 역시 강세를 보였는데요. 누리플랜이 상한가에 들어갔고요. 동양물산 역시 7%가 넘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국내 아시아 쪽까지
있을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금 시각이 8시 15분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요. 오늘 각 증권사들은 어떤 리포트들을 내놓고 있을지 이 아이도 리포트 내용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예, 이 시각 각 리포트 내용 살펴봅니다. 오늘은 우리투자증권의 의견부터 보겠습니다. 우리투자증권은 기술적 분석을 근거로 유망 업종을 제시했습니다. 가격 메리트와 기술적 지표 개선 업종으로는 전기전자를, 이동평균선 정배열 업종으로는 음식료와 섬유 의복, 유통, 운수 장비에 관심을 가져보자고 의견을 정리했습니다. 한양증권은 현 증시가 그리스와 미국 시장에 관심이 집중돼 있다고 밝혔는데요. 그리스 사태가 어느 정도 해결됐지만 리스크는 여전히 상존돼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또한 미 연준의 경기 진단 및 출구 전략 관련 언급에 따라 FOMC 결과가 투자 심리 개선에 일조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신한금융투자는 국내 증시가 이틀 연속 반등했지만 개별 주식에 대한 매도는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밝혔는데요. 오늘 시장에서 기관 영향력 확대와 또 271.50 이탈 여부에 주목해보자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선물지수를 말하는 거겠죠. 자, 하나대투증권은 현 시장이 대외 악재가 불거지면서 조정을 받고 있지만 이 상황이 단기적으로 힘들 수는 있어도 중기 이상의 시각에서는 바람직한 과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장이 조정권에 놓여 있어도 업종별로는 강세를 나타내는 섹터가 존재하므로 그에 대한 주된 요인은 어닝 모멘텀에서 찾을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자동차와 화학 섹터에 관심을 가져보자고 의견을 내놨습니다. 예, 오늘은 동양정금증권의 의견 자세히 보겠습니다. 골드 목동지점의 고윤기 대리 전화로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동양정금증권은 그리스 사태를 정리해보면이라고 정리를 하셨는데요. 그리스 정부가 의회 신임 투표에서 살아남으면서 이제 긴축 재정안이 의회에서 통과가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리 좀 해주시죠. 네. 그동안 오랫동안 전 세계 투자자를 괴롭혀왔던 그리스 문제가 신내각 신임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신내각 신임을 해결의 실마리로 보는 이유는 파판드레우 총리가 6월 28일 재정개혁 법안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여당 의석수가 과반수를 넘고 있어서 통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리스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을 거두기는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의 산업 구조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그리스는 경기 변동에 민감한 관광산업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업이 GDP 대비 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06년을 정점으로 관광 수입 등을 비롯한 각종 지표들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경기 체감 지수도 2003년 5월 이후 최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일본, 미국, 유럽, 영국이 균형 재정을 달성하는 데 소요된 시간은 평균 5년이었고 강한 경제 성장을 바탕으로 달성을 했지만 그리스는 그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둘째로는 독립적인 통화 정책의 부재를 들 수 있습니다. 경기가 침체 국면으로 진입하면 환율 가치 하락과 기준금리 인하 등을 통해 자동 조정해야 하지만 EU에 속해 있는 그리스는 독자적인 금융 정책을 실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경기 회복을 위해 저금리 정책이 필요한 그리스지만 ECB는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셋째, 높은 이자 부담과 낮은 저축률 때문입니다. 현재 그리스의 이자 상환 규모는 GDP 대비 5.5%로 유로 지역 평균치인 2.8%를 크게 상회하고 있습니다. 또한 총 저축률은 4%로 유럽 지역 평균치를 크게 하회하고 있습니다. 즉 국내 자본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재정개혁을 자력으로 하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문제로 인해 그리스 재정 위기는 쉽게 끝을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그리스의 재정개혁안 통과 기대감, IMF와 EU의 지연된 구제금융 지급, 차후 논의될 2차 지원안 등 어느 정도 악재를 희석시킬 수는 있어서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독일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어쩔 수 없는 지원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 국채를 프랑스와 독일이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민간 투자가를 어떤 형태로 참여시키느냐입니다. 17일 독일과 프랑스는 그리스 지원 시 민간 투자자 참여에 대한 자발적인 롤오버 방식을 선택했는데요.
자발적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룰오버 조건에 따라 그리스 신용등급 하향 조정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어야 합니다. 앞서 내용을 정리를 해드리면 그리스 재정위기가 실마리를 찾았다는 점은 5월과 6월에 큰 리스크 하나가 완화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 완화로 인한 글로벌 증시 반등이 점쳐지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상승 추세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경기와 이익, 양축을 확인하고 넘어가야 하지만 이것들은 점차 둔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 관련 리스크 완화로 저점 형성 가능성에는 무게를 둘 필요는 있지만 아직도 변동성 확대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예, 그리스 사태를 이렇게까지 정리를 해주신 걸 보면 앞으로도 그리스 문제가 증시에는 가장 큰 이슈가 되겠다라고 분석을 하고 계신 거군요. 네, 맞습니다. 예, 앞으로도 계속해서 또 얘기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동양종금증권 골드 목동 지점의 고윤기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 후 8시 50분 투자 손자병법이 개장 10분 전에 여러분 곁을 찾아갑니다. 어제 코스피가 이틀 연속 상승세 속에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증시는 아쉽게도 FOMC에 대한 실망감으로 하락 마무리가 됐는데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추가 양적 완화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고요. 그래도 연준은 미국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는 점은 인정을 하는 모습까지 나왔습니다. 증시는 이에 대한 실망감을 그대로 반영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국내 시장에서는 요즘 들어 기관의 매수세에 크게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추신권에서 한 2조 원 정도, 랩 어카운트 자금이 1조 원 정도 증시에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시장에 대해서 관망하는 분위기 감지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돋보일 업종 그리고 또 종목을 저희가 이 시간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 8시 50분에 여러분 곁을 찾아뵙겠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대박 전략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시각이 8시 21분을 넘어가고 있고요. 개장을 한 39분 정도 앞두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투자 전략 짜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성남 대표님. 네. 그리스 문제의 실타래가 어느 정도 풀려가고 있는 시점이고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말씀 어제 주셨었는데요. 네. 오늘은 어떻게 예상하시고 투자 전략 어떻게 짜주실지 궁금하군요. 네, 일단은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증시 불확실성들이 하나씩 해소가 되는 국면이라고 생각을 듭니다. 이제 FOMC의 어떤 의견들이나 이제 벤 버냉키의 그런 발언들이 그것들도 사실은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예상했던 것들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은 듭니다. 다만 이제 연준이 어떻게 보면은 미국의 경기 둔화라는 부분을 이제 공식적으로 인정한 셈이 되지 않습니까? 이제 예.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좀 실망감 그리고 이제 어떤 3차 양적 완화에 대한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당장 하겠다라는 그런 기대까지는 아니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시장 자체에서도. 근데 앞으로 이후에 어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시사점을 나타내지 않았다라는 부분들에 조금은 실망감을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만 이건 역시 일단은 지나갔죠. 딱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느끼고 있는 불확실성이라는 부분에 놓고 봤을 때는 또 한 가지가 해결됐다라고 좀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아주 크게 뒤흔들 만한 이야기들이 하나씩 넘어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제 어떻게 이 지금 상황부터 증시가 바닥을 다져지는지를 잘 눈여겨보시는 것이 오히려 맞겠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좀 차트적인 흐름에서 어떤 기술적 분석 상황에 대비를 좀 할 필요가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요. 우선은 이 추세 자체가 완전히 돌아서려면 이 추세의 어떤 저항 라인이 돌파가 되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이제 조금 더 단기적인 흐름에 있어서는 어제로 인해서 일단은 이 단기적인 하락세는 조금은 둔화가 되는 그런 돌파가 나오는 흐름이 나왔고요. 재차 밀린다 하더라도 이 하락 추세 라인 안쪽으로만 들어가지 않는다면은 다시 한번 시장은 옆으로 조금 더 횡보한다 하더라도 이 상단의 저항 라인을 한 번쯤은 돌파하려는 시도가 나올 것이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우리가 그동안 외국인들이 제가 이제 첫 시간에 항상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하는 종목들을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중에서 연속적으로 보다 보니까 LG랄지 이런 종목들이 외국인들이 낙폭 과대한 종목들을 연속적으로 매수하는 그런 종목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여러분들께서 차트나 이런 STS에 다 나오니까요. 그것들을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그러한 종목들이
매물들이 지금 위쪽에 존재하고 있는 이러한 그 매물대까지 이 저항 라인까지는 나온다면 반등이 나온다면 그러한 종목들에서 상승폭은 조금 더 큰 반등이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접근을 하겠다면은 비중은 적게 항상 어제도 말씀드립니다만 아직은 현금을 조금은 더 가지고 있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공략을 들어간다 하더라도 비중은 적게 그렇게 가시는 게 맞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그 상단에 존재하는 그러한 이 추세 자체가 돌파가 된 이후에는 우리가 조금은 공격적인 그러한 그 공략이 필요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랬을 때 그 주도 업종과 주도 종목이 나오면서 그것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올 겁니다. 그때 판단해도 늦지 않으니까요. 지금은 이제 기존의 주도주와 또 건설, 조선, 은행 쪽에서 얼마큼 힘을 내주는지, 얼마나 차트를 잘 만들어가는지, 시장을 잘 견인하는지, 수급적으로 흐트러지지 않는지만 체크를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김성남 대표님 전략 잘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정태근 전문가 의견 듣겠습니다. 자, 코스피가 어제 2060까지 올라왔는데 2080을 돌파할 때는 더 강한 상승이 나오겠고 2020이 깨지지 않는지를 잘 체크해보자 하셨었습니다. 네. 오늘은 어떻게 대응 전략 짜갈까요? 오늘 시장에 대해서 조금 먼저 말씀드리자면 예.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 미국 증시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FOMC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이 시장이 원했던 3차 양적 완화 같은 추가 부양책이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미국 증시가 상승해서 하락 전환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향이 오늘 우리나라 시장 그리고 아시아 시장에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그 추가 부양책에 대한 실망감에 대한 그런 매물이 외국인 쪽에서는 매도로 나오지 않겠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는 조금 다시 한번 21선에서 장을 받으면서 밀리는 모습이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오전 쪽에서는 외국인이 현물과 선물 쪽에서 매도가 나오면서 시장은 조금 약할 가능성이 크다. 먼저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도 화면을 좀 같이 한번 보면서 말씀 좀 드리자면 어제 같은 경우 제가 2020포인트, 2080포인트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현재 2020포인트를 바닥으로 2080포인트를 저항 부분을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볼 때 1차적으로 6월 14일이죠. 6월 15일 같은 경우에 21선의 장을 받고 다시 한번 밀렸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그 부근으로 다시 한번 바짝 다가섰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쪽에서 만약에 저항을 받는다면 다시 한번 밀릴 가능성이 크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코스피 지수가 어느 쪽에 어떤 모습을 볼지에 대한 부분을 조금 유사성을 한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화면에 지금 나가고 있는 차트가 지금 현재 독일 증시입니다. 독일 증시 같은 경우에도 독일 같은 경우에도 유럽에서 최대 제조업 국가입니다. 그래서 수출을 중심하는 국가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수출을 중심하는 국가인데 지금 현재 독일 증시도 어저께 한번 보셨지만은 7,050포인트를 바닥을 다지면서 7,050포인트의 바닥을 다지는 모습이 나왔다고 말씀드렸는데 요 종목도 마찬가지 고점에서 밀려주면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왔습니다. 나오고 난 뒤에 재차 반등 시도가 나왔지만 다시 한번 밀리고 난 다음에 다시 반등을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독일 증시와 조금 유사성을 가져간다면 우리나라 증시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서 2080포인트에서 다시 한번 밀리겠지만은 2020포인트를 깰 가능성은 없고 여기서 바닥을 다지는 모습이 나오면서 조금 우상향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화면을 좀 연속적으로 본다면은 투자자별 매매 동향 이거 HTS에서 볼 수가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 화면에 나가는 것이 이번 달 풋옵션 동향입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 보시면 다시 한번 순매수 금액에서 풋옵션 쪽에서 하락 포지션을 좀 쌓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예상해 볼 때 단기적으로는 조금 오늘 그리고 내일 쪽에 좀 힘든 모습은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크게 봤을 때는 2020포인트와 그리고 2080포인트 정도의 박스권 흐름을 좀 예상해 보시는 게 일단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반복되는 얘기겠지만은 2020포인트에서 2080포인트 일단 바닥이 나오는지를 이 부분에서 일단 조금 박스권 대응을 하시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21선 돌파 여부는 계속해서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대가 지수대가 2080포인트인데 그 돌파 여부는 계속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적인 그리스 문제 같은 경우 1차적인 문제가 해결이 된 부분이고요. 그리고 2차, 3차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계속 풀려 나갈 때 조금 시장은 반등 시도가 나오고 제가 그거 하나 계속해서 보시라 그랬죠. 세계 경기 글로벌 둔화 우려감 요 부분 세계 경기 우려감을 계속 이 부분이 이제는 우려감이 해소가 된다. 요 얘기가 나오지 한번 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얘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시장 그리고 글로벌 시장이 안정을 찾을 가능성이 적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나올 때까지는 좀 소극적으로 기다려 보시고 하지만은 너무 소극적이지만 준비를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업종을 한번 말씀 좀 드려본다면은 은행주 같은 경우 그저께 강세를 보였지만 어제 조정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 또 IT 업종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듯이 IT 업종도 은행주
증권주와 마찬가지 조금 조정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증권주가 한 이틀 동안 강세를 좀 보였었는데 증권주도 조금은 전체적으로는 조금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먼저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계속해서 조금 순환매 양상이 지속이 되면서 주도 업종이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조금은 예상을 해본다면 IT하고 은행주가 조금은 그 이후에 3분기 정도 들어갔을 때 주도주가 되지 않겠나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IT 업종 같은 경우에 조금 2분기에는 좀 바닥을 다질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3분기에는 조금 소폭이나마 턴어라운드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렇게 턴어라운드가 된다는 되면서 마찬가지로 글로벌 소비라든지 그리고 미국 경기가 개선이 될 것이라는 얘기가 동반적으로 나오면서 좀 IT에 호재가 될 것이라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IT 그리고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그 PF 부실에 관한 부분이 지금 현재 해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해소가 되면서 마찬가지로 조금 그 한국주택금융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기금이 형성이 되면서 거기에 대한 부실 문제가 조금 완전히 처리가 되지 않겠나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그 소비와 관련해서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유럽이라든지 미국 쪽에서 계속해서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근데 점유율을 높여가면서 마찬가지로 매출도 확대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실적 개선세는 계속 지속이 되면서 자동차 업종도 이번 지금은 조정을 보여주고 있지만 현대자동차를 만약 예를 든다면은 22만 원과 25만 원의 박스권을 보이고 있지만 이런 실적 기대감이 작용이 된다면은 마찬가지로 3분기에는 좀 개선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 화학업종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 조금 정유주보다는 조금 석유화학 쪽이 좀 낫지 않겠나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그래서 정유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실적 개선 폭이 일단 2분기에 둔화가 되고 3분기에는 그런 실적 개선 폭이 다시 한번 확장이 되는지를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석유화학업종 같은 경우는 그런 실적 개선 폭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이고 있는 기간 조정을 조금 마무리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한번 좀 덧붙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종이 내일 당장 오늘 당장 간다는 것이 아니라 조금 이후에 주도주를 예상할 때 한번 참고해 보시는 게 일단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제가 이제는 그 시장에 대한 바닥을 좀 서서히 준비하자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서 그 연이틀 좀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렇듯이 업종도 이렇게 조금 길게 보는 관점에서 조금씩 준비하는 것이 일단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일단은 관심 종목을 한번 말씀드리면서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가지고 나온 관심 종목 같은 경우에는 SK케미칼 그리고 풍산, S&T대우 그리고 웅진코웨이 그리고 삼성증권을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관심 종목을 말씀드린 이유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저희가 최근에 조금 단기 급등 그리고 단기 움직이는 종목들을 많이 말씀드리다 보니까 요 종목들이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조금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종목들, 그 수급이 괜찮은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시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SK케미칼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수급이 상당히 좋은 종목이고요. 그리고 풍산, S&T대우, 웅진코웨이, 삼성증권은 기관의 수급이 좋은 종목입니다. 그리고 웅진코웨이 그리고 삼성증권 같은 경우 최근에 기관 쪽으로 매기가 집중이 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웅진코웨이 그리고 삼성증권 같은 경우 조금 바닥에서 접근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 SK케미칼하고 삼성증권의 차트만 간단하게 보고 좀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증권 같은 경우에 조금 말씀드린 부분이 조금 전에 그 최근에 기관의 매수가 다시 한번 전환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 7만 원 가격대 위에서 이렇게 이전에 바닥을 보였던 부분에서 현재 쌍바닥을 다지면서 위쪽으로 좀 돌려주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조금 저항이 됐던 21선을 돌파해준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 큰 폭의 그 하루 이틀, 일주일 사이에 8만 5천 원까지 급등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조금 길게, 한 달, 조금 길게 본다면 완만한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종목이라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SK케미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완만한 V자 반등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이 조금 시장에서 좀 예측하기 힘든 상태에서는 이런 종목들도 한번 접근해 보시는 것이 좋기 때문에 한번 언급해드린다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오늘 시장에서 눈여겨볼 만한 종목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김성현 대표님, 네. 오늘은 어떤 종목 보시나요? 자, 오늘은 해인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중국에서 희토류 비축량을 좀 확대를 하고 그다음에 수출 통제에 대한 강화를 하겠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희토류 가격이 좀 급등하고 있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죠. 자, 이제 4월 달이었던가요? 제 기억에는 4월에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이 국내에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좀 우려를 하다 보니까 국내의 희토류 자금률을 좀 확대해라.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한번 했었었는데요. 그에 따른 일단은 국내에서도 그 자금률을 확대하기 위한 그러한 움직임이 있을 것이다. 자,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을 좀 기술적으로 또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런 흐름들을 참고를 하시고요. 자, 지금 이제 하락하고 있는 추세가 일단은 가격 조정, 그러니까 기간 조정이 있고 가격 조정이 옆으로 횡보를 하면서 일단은 그 부분이 좀 돌파가 되고 한 번쯤은 의미 있는 상승을 한번 보였습니다. 재차 다시 밀리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매수가는 시초가를 한번 잡아보기도 하겠는데 위로든 아래로든 3% 이상의 갭이 발생하면은 접근하지 않겠습니다. 아시겠죠? 위로 3%든 아래쪽으로 3%든 싸다고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자, 3% 이상 갭이 발생하면 들어가지 않고요. 목표가는 6,200원을 일단은 단기적으로 잡아드립니다. 뭐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다면 6,500원 이상에 매도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손절가는 5,300원 잡아드리니까요. 반드시 손절가 지키시기 바랍니다. 예, 자 이번에 정태근 전문가 관심 종목 들어보겠습니다. 예,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 마찬가지로 단기 종목이고요. 현대통신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대통신 같은 경우는 하이닉스에서 분산 홈 오토메이션 그리고 홈 네트워크 그리고 무인 경비 시스템 전문 업체입니다. 그래서 주요 매출처가 현대건설 그리고 현대건설, 롯데건설, 동부건설, 대림산업에 집중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기업적인 내용을 봤을 때는 조금 최근에 건설 시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조금 업황적인 부분보다는 최근에 좀 테마 부분이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현대통신도 마찬가지로 좀 대선 테마주입니다. 정몽준 관련 테마주라고 할 수가 있고요. 뭐 때문에 테마주냐면 현대건설 사장을 영입한 이내은 씨가 최대 주주 겸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는 부분이 지금 현재 정몽준 테마주로 부각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다 바로 차트로 넘어가서 대응 포인트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통신 같은 경우 최근에 조금 눌림목을 형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차트가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하락 추세를 보였던 현대통신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2,200원, 1,900원 부분이죠. 1,900원 부분에서 바닥을 다지면서 반등이 나오고 최근에 또 마찬가지로 2,400원 부분에서 이렇게 눌림목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일 조금 반등을 하면서 다시 한번 2,600원을 뚫어줄 그런 시점이 좀 오지 않았나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매수가를 2,450원에서 2,550원 정도로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윗꼬리가 보였던 부분에서 좀 가격대를 시초가를 형성할 가능성이 크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손절가는 2,35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매수가 대비 한 5% 정도 상승폭이 예상되는 2,650원에 일단 설정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근혜 손학규에 이어서 이번에는 정몽준 대선 관련 테마주로 분류가 되고 있는 종목이었네요. 현대통신입니다. 단기 접근주니까요. 함께 하실 분들은 목표가 손절가 함께 메모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씩 주실 시간이 됐는데요. 김성현 대표님, 네. 오늘은 어떤 말씀을? 자, 장마가 시작이 됐죠. 예. 어제도 비가 왔다 안 왔다 그랬는데요. 참 지금의 장마철처럼 좀 오락가락하는 이런 증시 변동성이 아직은 좀 이어질 것 같으니까요. 그 점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정태근 전문가도 한 말씀 주시죠. 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시 한번 확인이 필요한 구간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어저께도 말씀했지만 조금 너무 섣불리 접근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조금 전에 제가 대박 전략에서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바닥을 확인하는 작업만 일단 우선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의 대박 전략 김성남 대표, 정태근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자, 굿모닝 대박 예감 3부 여기서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5시 59분에 다시 찾아뵈러 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